안녕하세요. 정치비행입니다. 한일회담 그 굴욕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국민들 모두 피가 거꾸로 솟을 그런 지경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굴욕적인 한일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현지의 언론과 매스컴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역 언론의 눈물겨운 마사지가 계속되고 또 왜곡하고 호도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출판사 고단샤에서 발행하는 주간현대라는 잡지는 일본 내 주간지 업계 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이 삼류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잡지가 아니라 일본 내 주류의 시각과 인식을 담은 정론지임을 확인해드리면서 이 주간현대 웹매거진 현대비즈니스의 기사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매체에서는 우선 한국이 일본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 수립을 위해서는 적당히 일본 측만 일방적으로 사죄하는 악패를 끝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 일방적 사죄 답습 등 한국의 사죄가 없는 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다케시마 불법 점거, 이토 히로부미 암살, 위안부 문제, 징용공 문제 등 다수의 문제에 관해 사과해야 할 곳은 한국이며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과 행동으로 일본의 명예를 깎아내린 죄가 무겁다라고 합니다.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독일 중부의 카셀대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던 위안부 상은 철거되었다면서 하지만 설치자 측이 반성하고 스스로 철거한 것은 아니며 거듭된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 측이 무거운 허리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암살범인 안중근을 의사로 하는 기념비가 아직도 일본 미야기현에 존재한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대통령이 바뀐 느낌이 드는 우리 정치지만 앞의 사례에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애초 일본이 한국과 우호관계를 맺는 이점은 거의 없다. 한국이 마음을 바꾸고 반성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사죄의 말을 할 때까지 일본은 전략적 방치를 계속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본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스스로의 죄를 사죄하지 않는다면 또 같은 일의 반복이다라고 말을 맺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하고 우리 사회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한일 대화의 단절로 피해가 생겼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고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일 회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일본과의 굴욕 외교만으로는 성에 안 찼던 건지 주 69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무책임한 남탓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이와 관련해 해명을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윤석열의 입입니다. 입만 열면 문제는 더 커지고 국민들의 의심은 결국 확신이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역사 인식도 정책의 이해도 없는 그런 주제에 대통령이란 자격으로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잠깐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의 수많은 단점과 무능, 무지함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윤석열의 착각과 오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엄청난 설득력을 지닌 달변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9년 동안 고시 생활을 하면
혼잣말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때 신림동 고시촌에 혼잣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혼잣말을 소통으로 착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돼요. 사법시험 준비 중에 후배들 앞에서 1시간씩 떠들어대도 묵묵히 후배들이 들어주는 걸 스스로 설득력 있는 소통으로 착각해버린 겁니다. 두둑한 지갑으로 신림동 신선이라는 별명을 갖고 후배들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고기 사주고 이런 게 존재 이유였던 것이 윤석열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앞에 두고 어리고 가난한 고시생 입장에서 1시간 정도 일장 연설 들어주는 게 뭐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23분간의 일장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다바리 기생 언론들은 국무회의 역대 최장 발언이라며 긍정적인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국무회의와 술자리 사담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기사일 뿐입니다. 혼잣말하는 게 회의입니까? 이 알량한 몇만 원짜리 술값으로 설득력 있는 달변의 소통이라고 착각하는 윤석열의 어리석음이 이젠 참으로 차량하기까지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같은 매체에서 불과 1년 반 전에는 어떤 기획 기사를 실었는지 볼까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제목 아래 여러 가지 항목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위에 위치해 있다면서 일본보다 풍요로워지는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개발의 우위, 아시아 대학 경쟁력에서의 한국의 우위,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자정부 순위에서의 압도적인 우위, 연구 개발 능력, 고등교육의 수준,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인재 부분에서도 한국의 두드러진 활약을 조명합니다.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 부분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일 정책과 한중, 한미, 균형 외교에 대해서도 긴장과 경계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폼 잡고 그럴듯한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눈치 보며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있었고 손바닥 위에 장난감처럼 우습게 생각하고 손쉽게 이용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민족, 국가,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겠습니까? 정치비행이었습니다.